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3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세계 1위의 강대국답게 모든 관심의 촉각이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물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국내 모든 방송사와 언론사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미국 대선을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들었기 때문인데요. 빨리 통일이 되고 좀 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 어떤 힘에도 흔들림이 없는 자주 대한민국을 꿈꾸게 합니다. 미국 대선이 모든 뉴스를 덮어버린 날에도 어김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과 검찰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윤석열, 윤대진, 윤우진에 대해 아무도 주목하진 않았지만 난 김봉현 폭로 문건에 등장하는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친형 관련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줘서 수원 여객 관련 영장 청구되지 않았다에 주목했다. 2012년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난 김봉현이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 지인이 누구인지 찾아 나섰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지명수배된 윤대진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2012년 7월 말에 도피했다 2013년 4월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돼 국내 이송될 때까지 도와준 자들을 찾은 것이다. 이 사건을 다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이 덮겠다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나이업 같은 잔챙이를 까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다. 참고로 난 김봉현이 술 접대했다는 잔챙이 검사 3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이 글은 4일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함에 일침을 가하며 공개한 폭로글인데요. 다 누군 줄 아시죠? 윤석열 검찰청장,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죠. 또 윤우진은 윤대진 형으로 용산 세무소장을 지낸 공무원인데요. 이들 셋이 연루된 사건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훈 변호사가 언급한 무혐의로 끝난 윤우진 뇌물 사건, 이 사건의 막전 막후를 알고 있다고 박 변호사가 폭로를 예고한 거죠. 이 사건을 아주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이 아끼는 후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뇌물 6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자 공무원인 윤우진은 근무하던 세무서에 출근도 않고 곧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현상 수배 끝에 인터폴에 잡혀 한국으로 끌려왔는데요. 공항에서 잡지도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사건 처리를 하고 맙니다. 경찰은 윤우진이 뇌물 받은 명단에 윤석열도 포함되어 있다며 수사를 계속했고 구속영장을 무려 6번이나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의 사건을 넘기라는 압력을 받고 수사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뇌물 명단에 윤석열 이름이 포함됐다는 건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추측성 루머일 뿐이며 여기서도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쯤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폭로한 박훈 변호사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까지 말을 아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연하면 그 사이에 세무서장 윤우진은 파면되고 이 사건을 인수받은 검찰은 사건 수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뭉개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데요. 파면된 윤우진은 무혐의의 결과로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정년 퇴임하고 연금도 받고 잘 살고 있는 거죠. 딱 느낌이 오시죠? 사실상 윤석열과 윤대진 그리고 친형이 연루된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대한 폭로를 예고한 겁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뭉개고 대충 넘어간다면 이를 비호한 관련자 전원을 폭로하겠다는 글인데요. 이 순간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아서 나대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거죠. 듣고 있나요? 부하가 아닌 그분. 두목님, 듣고 있죠? 정치권에도 개그 드림팀이 탄생할 모양입니다. 그간 저희를 웃겨대던 모든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 빅텐트를 친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5개월 앞두고 국힘당이 빅텐트 구상을 위한 인사 섭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반문 연대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뜻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무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호평했는데요. 앞서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이냐며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입니다. 자칭 킹메이커 김무성 전 의원과 박형준 전 공동선대위원장도 윤석열 청장이 대선 후보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아주 놀고들 있습니다. 국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도 경선 참여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한번 만나볼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국힘당 특별위원회도 범여권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사 섭외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지난 7월 국힘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에 합류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걸 모른다고 언급하는 등 여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김경률 경제민주21 대표를 청년정책자문특위위원으로 제안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마음은 그곳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 안팎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야권연대 빅텐트를 주창하는 만큼 국힘당은 보궐선거 전까지 대중 호감도가 높은 인사 영입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선의 김기현 의원은 국민들은 자유공정 평화진영의 맏성격인 국힘당이 적극성과 유연성을 발휘해 야권 연대의 빅텐트를 쳐야 할 때라고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대체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을 말하는 걸까요? 걸핏하면 국민. 당신들의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국민입니까? 온갖 재활용도 안 되는 물품들을 주워 모아서 뭘 만들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괴물만은 탄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웬만하면 이참에 다 주워갔으면 좋겠네요.